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면서 눈이 온다고 알려주더군요. 노래 잘하는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 어게인을 다 보고 한밤중에 마당에 나가봤어요. 케이크에 뿌려진 슈가 파우더처럼 눈 결정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군요. 이 눈이 그치고 나면 큰 추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추위 때문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도 늘어났고요. 또 식당에서의 식사도 불편해지다 보니 배달 음식이나 직접 만든 집밥으로 식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써니네는 음식 배달이 안 되는 시골에 살다 보니 그저 집밥에만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써니네는 2021년에도 여전히 1일 2식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이상 꾸준히 한 끼는 고기 식단을 해오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고기식의 대안을 찾으려 노력했었답니다. 오늘은 써니네의 식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들의 체질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에겐 건강식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일 수 있죠. 방송에서 얘기하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몸에 좋을 거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써니네 가족들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식단들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가족에게 제일 맞다고 느껴지는 한 끼는 고기식을 선택해서 4년 이상 지속해 왔어요. 탄수화물류를 먹으면 몸에서 여러 가지 불쾌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처럼 밥이 주식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았습니다. 1일 2식 중 한 끼는 고기를 이용해 메인 요리를 해서 그것만 먹는 식사를 했고요. 나머지 한 끼는 탄수화물류를 포함해서 어떤 요리든 간단히 먹었답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 먹기도 하고 단호박을 먹기도 하고요. 파스타를 먹기도 하고 콘프레이크를 먹기도 했습니다. 또 퇴근길에 남편이 사오는 포장 음식을 먹기도 했고요. 1일 2식 중 한 끼 고기식이 주된 식사이고 나머지 한 끼는 아쉬우니까 챙겨 먹는 정도의 의미였어요. 그렇게 한 끼를 고기식으로 먹고 나면 나머지 한 끼를 챙겨 먹지 못해도 허기짐이 덜했답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반찬을 해야 하잖아요.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맵거나 짜거나 달거나 하는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걸 매일 먹게 되는 건데요. 써니네는 한 끼는 고기식 요리를 할 때 다른 가정에서처럼 양념을 똑같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요리 하나만 먹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양념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면 모든 식당의 음식이 더 맵고 더 짜고 더 달게 느껴지곤 했답니다. 1일 2식 중 한 끼는 고기식을 하고 다른 한 끼는 가볍게 먹기를 실천하면서 가족들이 그 어떤 불만도 없었는데 왜 한 끼 고기식이 아닌 다른 식단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고기를 먹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만큼 동물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 숲을 없애서 사료용 곡물을 키우고 또 동물들이 배출하는 그 많은 가스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보를 알고 난 뒤 죄책감이 생기면서 다른 식단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시도를 했거든요. 예전엔 자주 영상에 등장했던 식사 모습이 잘 등장하지 않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답니다. 그런데요, 한 끼 고기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대안은 주로 탄수화물 요리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기 위해 일반 식사에 가까운 식단을 하다 보니 예전 고기식 하기 전에 느꼈었던 두통, 복부팽만, 방귀, 허기짐, 피로, 속 부대낌 들로 가족들 모두가 또 힘들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 끼 고기식을 하고 있답니다. 대신 한 끼에 먹는 고기의 양을 줄여보려고요.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한 끼는 고기식을 포기해 보기도 하고요. 다시 한 끼 고기식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살던 때에 비해 지금은 한 걸음 성장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좋은 재료, 좋은 양념으로 공들여 만들어도 노력에 비해 맛없는 김치가 되는 까닭에 저는 항상 김치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한 끼 고기식 할 때 가끔 먹는 반찬이 김치거든요. 주로 깍두기나 배추김치를 주문하는데요. 구입하는 김치 중 가장 저렴한 것이 깍두기이고 그 다음이 배추김치이기 때문이에요. 파김치, 갓김치처럼 특별한 김치는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만 주문해 먹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고미님 채널에서 정말 간단하게 파김치 만드시는 영상을 본 거죠. 전 손질이 된 쪽파를 구입해서 영상 속 방법대로 따라 해봤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파김치가 바닥나기 전에 손질 끝난 쪽파를 구입해 계속해서 파김치를 만들고 있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일까요? 구입할 때마다 쪽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쪽파를 2kg씩 주문하면 배송비까지 계산해도 여전히 구입김치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먹던 파김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파김치를 만들게 되어 빨리 숙성되도록 쪽파를 잘라서도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나 파김치 숙성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자르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더군요. 다음부턴 쪽파를 전부 잘라서 파김치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써니네는 1일 2식 중 아침 겸 점심에 한 끼 고기식을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치아씨드 한 스푼을 한 컵량의 물에 불려두는데요. 저도 마시고 딸도 마실 거라서 치아씨드 주스를 2개 만듭니다. 식사하는 동안 치아씨드가 충분히 물에 불려질 텐데요. 거기에 매실청 2스푼씩 넣어 마셔줄 거랍니다. 저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매일 2번씩 치아씨드 주스를 마셔주고 있거든요. 독소를 빼준다는 치아씨드 주스를 마시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전혀 없어지고요. 그 때문인지 피부톤이 훨씬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치아씨드 주스 원래의 레시피엔 매실청이 아닌 깔라만시 원액 한 스푼을 넣어 마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효과 보고 싶다면 깔라만시 원액을 넣어 드세요. 전 신맛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매실청을 넣어 마시는 건데요. 그럼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1일 2식 중 한 끼 고기식을 하기 위해 저는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를 주문해 먹습니다. 냉동 수입고기 사용 시엔 해동은 꼭 하룻밤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끓고 있는 요리에 대고 양념가루를 뿌리면 수증기 때문에 양념가루가 뭉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마개를 떼내고 양념 스푼을 사용해 양념가루를 넣고요. 후추 그라인더도 끓는 요리 위에선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만든 파김치는 끓여 먹는 고기 요리, 구워 먹는 고기 요리 가리지 않고 모든 고기 요리에 어울리는 맛이랍니다. 새로운 식단을 찾는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엉망이 되어버렸던 써니네 식단. 다시 1일 2식 한 끼 고기식의 제 자리를 찾아 건강한 2021년을 보내겠습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